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1%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2,360선 위로 올라섰고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0.0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858선에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현대차 우선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최장 장마에 폐기물 처리나 농약 같은 장마철 수혜주들도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장마가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인선 ENT, Y엔텍 그리고 농업 관련주인 경농과 조비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관련주들은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는 게임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넷마블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빅히트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장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시장이 좀 밀릴만 하면은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인데 오늘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오늘 또 개인인데요. 네. 역시 내가 개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시장이고 역시 네. 수급은 개인 위주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는 하지만 시세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개인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은 그 상승폭은 조금 강하진 않다. 그냥 종목별로 봤을 때 좀 시가총액이 좀 높고 강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매기가 좋다 보니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하고 수급은 조금 따로 노는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 수급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빠져나간다라기보다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쪽보다 조금 불안한 심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 기관 쪽에서 특히나 연기금 쪽의 흐름이 조금 심상치가 않다.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위에서 지금 손절이 아니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닥 때 개인과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이 병행되고 있는데 그 차익 실현이 생각보다 조금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 요소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연기금이 매수를 해줘야 조금 지지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서 가는 건데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는 현재 최근에 올라왔던 연기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개인들이 샀던 이 자리는 밑으로 한번 출렁이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역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아래쪽에 지지대가 약하다는 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폭 자체가 최근에 연기금 차익 실현했던 구간들이 생각보다 조금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못해도 지수가 한 4, 5%대, 3%대 이상의 하락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조금 손절의 폭을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지시를 내리는 측면이 강제적으로 역시 대선에 대한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자기 쪽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역시 대선에 맞춰진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 외적으로 유럽,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을 통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 유럽의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신흥국에 개선되면서 미국에 좀 묶여있던 자본들이 이제 분산돼서 글로벌로 좀 흘러나올 때 유럽과 신흥국 그리고 그 신흥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쪽에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갈 수 있는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빠르게 말 그대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이슈 바로 나오는 테마성이지만 이슈에 좀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뭐 좋은 게 없냐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쪽에 돈이 몰리면서 매수세로 시세가 나오는 측면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이슈에 조금 따라가는 흐름이겠지만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개인들의 자본들이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해준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쪽의 흐름을 조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현재 오늘 강한 흐름 보이는 자동차도 똑같고요. 방어적인 성격도 두고 있지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뭐 통신 쪽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소비 쪽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가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 코로나가 좀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 치중돼 있던 자본들이 조금 흘러나와서 갈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소외됐던 소비주라든지 뭐 게임주는 워낙 지금 최근에 흐름 좋고 개별 이슈도 있지만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나 반도체 쪽, 자동차는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조금 흐름이 시세가 있는데요. 뭐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쪽에 이런 쪽에서도 한번 쭉 수급이 돌 수 있으니까요. 미리 조금 좋은 회사,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조금 한번 소폭의 매수를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는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업종이니까요. 한 종목 정도는 좋은 회사 위주로 편입을 해놓고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연기금의 매도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또 최근에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도 잘 살펴보시고요. 이와 함께 경기 민감주, 소비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차 바이오텍이고요. 네, 19,500원에 20%예요. 19,5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오늘 현재가가 22,900원 정도라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망하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에 매도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전망이랑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차바이오텍을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네. 언제까지 보유를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판단되고 왜냐하면 바이오 쪽의 흐름이 워낙 좋았었고요. 뭐 이거는 코로나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보다 좀 단기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차바이오텍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네, 7월 한 20일 넘어서 산 것 같아요. 7월 20일이요. 20일 넘어서 산 거예요. 넘어서? 22일인가 3일인가 산 것 같아요. 네, 올라갔다 쭉 떨어졌는데 사셨네요. 그죠? 한 번 올라갈 때 팔고요. 네, 다시 사신 내려왔을 거예요. 때- 예, 예. 잘하셨네요. 뭐 결과론적으로 좋게 됐으니까 뭐 지나간 건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실적이 좋아지고 당기 순이익은 있지만 조금 회사 내부적으로 예전에 좀 시끄러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면역 세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연구 개발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 저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또 그런 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해낼 거야 이런 이슈를 하나씩 꺼내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스를 머금고 있다가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뉴스 하나 던지고 또 시세를 한번 주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뭐 임상이라는 바이오 쪽은 임상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자꾸 한번 주고 올라올 텐데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 흐름에서 이번에 여기를 돌파 못하면 또 내려오겠죠. 네, 네. 네, 여기서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여기서 누군가가 파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에 올라오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뚫고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또 파는 사람한테 밀려서 내려가면은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길게 가기보다는 내려오면 다시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럼 저는 네. 그냥 25,000원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25,000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 조금 더 아래쪽에서 한 23,500원 가격대 위로 올라갈 때 한 24,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가격대부터 이제 저항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좀 강하게 올라가면 더 크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000원부터 전량 매도가 아니라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뜯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파시면 되고 내려오면 밀려서 내려오는 거니까 조금씩 팔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 24,000원 기준으로 해서 수익 실현을 병행해 가시면서 올라갈 때는 큰 폭으로 갑자기 시세가 나오면은 조금 위쪽에다 더 파신다 생각하시고 돌파했을 경우에 최종 목표가는 한 29,000원대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차바이오텍은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24,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24,000원이 돌파했을 때는 최종 목표가 2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창에 에탄올요. 창의 에탄올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350원에 한 15% 정도요. 네, 14,350원에 비중 15%요? 예. 이걸 그러면 지난주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어요? 한 두 달? 네네. 이게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더만 며칠 전에 이게 한번 이렇게 갑자기 쑥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내가 못 봐갖고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요거 이제 어떻게 그때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가. 네네. 예, 그거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한 몇 달 동안은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창의 에탄올 14,35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회사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시점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올라왔던 흐름이 손소독제나 에탄올 이런 쪽에 알코올 쪽에 한번 올라올 때 같이 흐름 보여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한번 올라올 수는 있는데 혹시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요. 그거 네. 이제 늘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목표가는 안 정해놨는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며칠 전에 올라왔을 때도 예. 보고 있었어도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네. 이리 내려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16,000원, 뭐 15,000원 얼마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올라갈까? 혹시나 그때 팔아야 되는데 네. 못 팔아갖고 한 16,000원 정도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16,000원 정도에 팔겠다 목표가가 있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올라갔으니 이때까지 두 달 동안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내려가고. 제가 봤을 때 샀는지 한 6월달, 5월달쯤에 사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최근에 올라오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손소독제 있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에탄올 수출이나 이 관련해서 뭐 알코올 쪽 수출에 관련해서 이슈는 타는데 창의 에탄올보다 한국 알코올 뭐 알코올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흐름이 더 좋은 거고요. 이 회사는 좀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돈은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는 회사인데 시장의 관심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관심을 받은 거지 원래 이렇게 관심을 받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올 텐데 16,000원에 파실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16,000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건 하실 줄 아시죠? 예. 네, 그러면 어디 일보러 가실 때는 16,000원에 걸어 놓고 나가세요. 이해되셨나요?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 하고 있더라도 올라와서 알아서 팔리고 난 뒤에 봤더니 16,000원 올라왔었네, 팔렸네, 수익 실현 됐네 하면 끝났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죠? 16,000원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가 한번 최근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예. 제가 이 회사를 뭐 제가 사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아직까지 수급이 3, 4월 달에 있었던 수급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강한 시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팔겠다라고 했으면 예, 예. 위로 더 올라가면 분명히 또 생각이 또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외출하실 때는 16,000원에 걸어놓고 외출을 하시고요. 아닐 때는 보고 매도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17,500원인데 16,000원짜리를 최근에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돌파 못하면 못 가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16,000원에 걸어 놓으시고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때는 16,000원 위쪽으로 해서 최종은 17,500원 이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신테카 바이오요. 16,000원에 10%요. 10%가 16,000원. 조금 안 돼요. 지난번에 좀 손절해가지고요. 네네. 예, 안 올라가길래 손절하고 나서 네. 예, 나머지 지금 16,000원에 이게 지금 한 6, 7%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매수가가 16,000원이시고 비중은 6에서 7% 정도 되시는 거 네네네네. 맞으시죠?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한참 됐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 매수가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걸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16,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이제 가지고 가도 되는데 이게 손절가하고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하고 네네. 네,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하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아야 할지 고민이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여쭤봐 예.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신테카 바이오를 1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 정도 남겨놓으셨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올라왔을 때 좀 아쉽네요. 좀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사신 거 아니시죠? 최근에 사신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사신 지 한두 달 됐나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산지요? 네.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샀어요. 한 4일 전에 한 사신 달 거예요? 아니요, 4일 전에는 아니고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요? 그 저번 주에 네. 사신 거네요. 그죠? 지난주, 저지난주죠? 제가 봤을 때 2주 정도. 8월 달 정도 2주면 이 가격이 될 수가 없는데 16,000원은. 16,000원이요? 네, 8월 달에 사신 거 아니세요? 월요일 날 뭐 이런 때. 어쨌든 뭐 가격은 지금 현재 네네. 최근에 사신 거네요. 네. 그죠? 예.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네, 좀 내려오는데 회사 이 바이오 쪽 회사예요. 네. 네.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네.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름만 바이오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플랫폼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파는 그리고 그 바이오 쪽에 임상 연구를 하는 그런 걸 또 개발해서 또 분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특수 그 상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리스크는 없지만 그래도 비중이 아직 크지 않잖아요. 그죠? 7%밖에 네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손실은 잠깐일 뿐이에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다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낼 수 네네. 있거든요. 이 회사보다는 좀 지금 좀 실적이 안전한 우량주 쪽에 담아놓고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신테카 바이오 최근에 흐름은 변곡 좀 만들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드릴게요. 손절 가격을 네네. 드릴 텐데 네네.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서 어차피 지금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9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한 5% 정도 더 빠질 거예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이탈하면서 아래로 방향성을 꺾어주면은 다시 올라오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저를 탓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에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밑으로 이탈하면은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이해되시죠? 그럼 12,900원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여기서 올라오면요. 아깝지 않으세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안 무너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제가 봤을 때 매수가가 어중간하니까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얼마까지 네. 올라올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올라오면은 15,400원 정도 일단 원래 사신 가격 있죠? 네네. 이 가격을 돌파하지 않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가격은 못 올라가면 최근에 그 가격 갖다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 네, 가격을 뚫고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가격보다 네. 비싸져야 되잖아요, 주가가. 맞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가격보다 비싸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은 거잖아요, 가격이. 네. 맞죠? 그럼 12,900원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1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네. 그 가격대에서 이제 목표가를 정하고, 예를 들어 12,900원 선에서는 내려가면은 이제 손절을 하라는 그렇죠. 거죠. 저는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끌고 가느니 여기서 네. 전환해주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네. 내려갔던 저가보다 밑에 또 저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네. 그죠? 그 저가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가가 나오는데 이 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면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 추세가 우상향이다,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네. 여기 안에 중간에 보면 고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심리 안에서 이 추세 방향성이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자꾸 밑에 오면 누군가가 사고 더 많은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한선이 제가 봤을 때 12,9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가격 네. 이탈하면은 이 고점이 높은 자리가 낮아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가격을 저점을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하락 추세라고 방향성이 내려가는 추세가 될 네네. 수도 있잖아요. 아,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그 내려가는 방향성이 돼버리면 계속 올라오는 듯 하면서 또 내려가고 올라오는 듯 하면서 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팔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닌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그러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뭐 드리는 거예요. 하락 계속 이제 하락 이제 12,900원 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올라오면은 이제 15,400원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냥 손절을 하고 갈아타는 것도 그거는 이제 직접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목표가는 15,400원 자리에서 일단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2,9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2,900원, 목표가는 15,4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우조선해양 네. 29,375원 22%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가가 29,375원이시고 비중은 22% 맞으세요? 네. 네, 이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6월 달에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네네. 계속 떨어지고 요즘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아서요. 네네. 이거를 지금 추매를 더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6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우조선해양을 29,3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2%이신데 그 6월 한참 위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자리대를 좀 지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사신 가격이 이슈가 돼서 네. 샀는데 이슈의 정점에서 사신 거라서 네. 문제인 거예요. 네. 항상 좋은 이슈를 찾는 건 좋은데 그 다 좋아요. 솔직히 저보다 개인분들이 정보나 이슈나 뉴스는 더 잘 알아요.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사는 가격, 내가 매수하는 대응하는 가격이 잘못돼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막 이런 거 좋은 얘기 나오니까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네. 나도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이슈가 반영이 되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꼭대기에서 그 이슈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네. 배 만드는데 수주를 받았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배 만들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배 만들고 네. 나면 배 주고 돈 받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수주가 쌓이고 그러면 이 수주라는 게 지금 이 회사는 배 만드는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LG화학이라는 회사 있죠? 아시죠? 그 LG화학 네. 2차 전지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 회사가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끝없이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하면은 2차 전지가 얘기가 계속 됐을 때부터 그때는 계약 건수는 계속 있었는데 수주했는데 그 수주가 잔뜩 쌓였다가 그게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도 수주 계속 수주를 받으면서 가다가 나중에 배가 완성될 쯤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결실이 생기겠죠. 실적이 더 실적이 뭐 마이너스 나든 당기순이익이 전환돼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 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현재 관점에서 가장 높은 데서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를 그 결실이 있을 때까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기회비용으로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선택부터 해야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손실이 20% 정도 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네, 한 20%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 이 20%를 내가 감당하고 손절하고 다른 데 가서 그 기회비용 뭐 2년, 3년, 2023년까지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가 이 종목을 모아서 가져갈 것이냐? 그럼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모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의 20% 손절, 좀 반등이 한번 나와줄 때 한 10% 정도 이내에 들어오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내가 기회비용으로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을 매도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내 기준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내가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자산, 종목이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26,200원의 자리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을 끌고 가서 아래쪽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18,800원짜리 왔을 때 18,800원짜리예요. 네. 네, 18,800원. 네, 그 가격 부근에서만 길게 봐야 되잖아요. 이에서 그 조선 쪽은 2021년 하반기나 이때쯤부터 흐름이 우상향되면서 수주나 이런 게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18,800원 아래에서만 시간적으로 한 달에 조금씩 살 건지 그런 선택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런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6,200원대 손절을 할지 아니면 18,800원 아래에서 조금씩 매수를 할지 잘 결정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 먼저 1차로 댓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MC인데요. YMC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3,000원 역시 좀 전에 했던 느낌대로인데 이거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가는 상황에서 손절 역시 똑같은 거예요. 매수가가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대 매수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한번 나올 때 회사 지금 상황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올라오는 흐름이 굉장히 추세적이긴 하지만 불안불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추세라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손절가를 아래쪽으로 한 11,000원대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오면 이거 이번에 뚫고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돌파 시도가 한번 있다라면은 돌파하지 못한다 했을 때 12,500원에서 800원 사이 정도에서는 정리하시고 조금 더 낮은 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을 좀 기다리는 측면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1,000원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2,5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성미생물입니다. 대성미생물은 17,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상승 여력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대성미생물은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수익 구간이긴 하신데 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어제 저가를 이탈했을 때는 그냥 어제 저가 정도는 아니고 17,500원 정도를 이탈했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반등 나오면 짧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18,9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500원 이탈 시 매도하시고요. 목표가는 18,9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매수가는 3,580원에 비중 11%이신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역시 이것도 기술적 반등 구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역시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자리 부근에 사신 거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항상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 자리에서 뚫지 못하고 걸렸던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 올라오더라도 뚫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진다. 라고 판단되니까요. 저라면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저는 일단 매수가 부근보다도 한 3,500원 부근 될 것 같습니다. 3,500원 정도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이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그 내려왔을 때 좀 싼 가격에서 매수하시고요. 따라가는 그 끝점에서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00원 오면 정리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은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회사는 큰 문제가 없어서 가지고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6,700원 같으시면은 어제 매수하신 것 같네요. 최근 직전 고점에 나왔는데 이거 뚫고 못 가면 또 역시 못 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는 올라가는 종목이 좀 계속 올라간다는 느낌 때문에 올라가는 걸 자꾸 따라 사시는데 그 자리가 결국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 물량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물량들이 시장에 한번 꺾였을 때 역시 고점 매수로 끝나고 묶여서 손절폭을 계속 가져가는, 손실을 하지 못하고 고점에 물려서 1년간 끌려가는 시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따라가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이전에 따라갔던, 밑에서 올라왔던 걸 따라갔던 사람들의 수익 내지 지금 남들이 그랬다고 지금 따라가면 더 큰 상처 받으니까요. 그런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까지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저는 이거는 매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6,500원짜리에서 팔고 아무리 실적을 잘 내고 있더라도 저는 아래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6,500원 위로 왔을 때 정리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6,5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1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2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한번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 비료 쪽이나 지금 현재 우리 재난 이 상황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성 OMB나 뭐 조비, 경농보다 시세가 좀 약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 돌파하는 위쪽에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에서 거래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는 실적이 괜찮게 나온 회사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한 12,000원 정도, 11,5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11,500원짜리까지 오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대응 관점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올라오는 가파른 움직임 사이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떨어뜨렸는데 가격 떨어지면 좌절감이 심하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회사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11,500원대 오면은 전화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네, 11,500원까지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가격대 오면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는 4,2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4,280원 같으면 지금 오늘 살짝 꼬리를 잡고 있는데 내일 좀 반등 나오면 본전에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얘기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15만 3천 원, 네, 10%요. 15만 3천 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죄송한데, 2년 전에 고가에 매입해서 계속 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수익이 되셨네요. 예, 네, 이제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차를 1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오늘 너무 강해서 매도 네. 사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거 본전에 팔아도 미련 없으세요? 저 오늘 10%를 매도를 했거든요. 아, 10% 매도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전에 팔아도 미련 없잖아요. 큰 손실 주고 있다가 회복했는데, 그죠? 예. 좀 끌고 그래서 가보는 10%. 거죠, 뭐. 예. 네. 아. 그래서 저는 한 15만, 오늘 잠깐만요. 좀 체크를 해보자고. 돈이 어디서 몰려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네. 체크해보고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만 봐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아침에 돈이 많이 거의 다 들어왔네요. 그죠? 근데 오늘 예. 아침에 올라갔던 이 자리 때 고점을 만들고 다시 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또 윗꼬리, 우리 최근에 윗꼬리 단다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올렸다가 끝날 때 빼놓는, 대형주도 네. 똑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끝날 때 다시 빼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네. 또 중간에 빼놓으면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현대차는 좋은 기업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현재 경기 민감주에 어떻게 자동차 쪽에 이슈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고, 전기차 2차 전지 얘기는 나오지만 그 2차 전지를 장착해서 달릴 수 있는 완성차가 없으면은 2차 전지 필요 없겠죠. 전기차가. 네. 맞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수입차, 네. 비싼 차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현대차는 어때요? 싸잖아요, 그죠? 차가. 네. 제네시스는 좀 비싸게 나오겠지만 이미 있던 싼 차들이 수위를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현대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쪽에 또 열을 내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에요. 생각보다 국내 내수의 판매도 좋았고 그래서 지금은 예. 제가 봤을 때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들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가격을 드릴 테니까 15만 5천 원이에요. 15만 5천 원. 예. 네, 그럼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죠? 예. 그 15만 5천 원 이탈할 경우에는 팔고요.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15만 예. 5천 원 이탈하면 파시고 지금은 오늘 관점에서 굉장히 강하니까 계속 들고 가셔가지고 만약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경우에 예. 이 자리 오면 또 힘들 거예요. 한 17만 원짜리 부분 또 오면 또 힘들 거거든요. 예. 올라가는데 계속 예. 길게 보면 또 올라가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17만 원짜리까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10% 정도 남았으니까 30%씩 매도해 가자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한 16만 9천 원짜리에서 비중 30% 정도 덜어내시고 밑으로 또 16만 9 덜어내시고 그냥 들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은 조정을 줄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15만 5천 원만 지키세요. 예. 네, 그리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15만 5천 원이 이탈되면 매도하고 또 낮은 가격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17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방송 종목 잘 보고 궁금하세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팜코스고요. 네, 팜스코요. 죄송합니다. 팜스코요. 네. 네네. 매수가랑 매도 비중은요? 네네. 매수가는 6,790원 정도에 했고요. 네. 그 비중은 조금 높은데 40% 정도요. 6,7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초반에 샀을 때는 수익이 조금 나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요즘에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이걸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냥 기사나 이런 거 좀 보면은 그래도 중국이나 이런 거 BPA 때문에 8월 말이나 이쯤 되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 그래서 그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네. 어떻게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은 수익이 났는데 그때는 매도를 못 하시고 지금은 손실이 네. 되셨는데 손절을 네. 해야 할지 아니면 8월 말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팜스코를 6,7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6,700원 같으면은 대응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좀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회사는 실적도 좋지 않고 일단 중국 관련해서 홍수 났다. 그것 때문에 사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얘 반응 없죠. 남해학 아까 전에 네. 상매할 때 남해학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네. 같은 비료, 배합 사료, 가축 뭐 다 맞아요. 포함되는데 얘는 안 네. 움직여요. 네. 이상하죠, 그죠? 네. 얘는 최근에 올랐었거든요. 앞에 5월달, 4월달에 이미 그게 반영돼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네. 시장에 얘는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시장에 관심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아니야라고 배제시켜버린 거죠. 시장에서. 네. 나중에 그쪽에 뭐 효성공업이나 조비, 경농 그리고 남해화학 이런 쪽이 계속 강한 이슈를 받으면 나도 좀 끼워줘 하면서 들어와서 같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쪽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면 야 팜스코라는 기업이 있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 걸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관점의 관심, 테마로 같이 섞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적도 좋지 않고요. 이 회사가 네. 부채가 좀 있는데 순이익금이 네. 없어요. 이 회사가. 순이익금이라도 있으면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텐데 유보 네. 금액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돈이 자산 대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채가 이자를 내는 내가 은행에 돈 빌렸는데 이자를 10%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그냥 꽁돈을 계속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직장을 갑자기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버는 것도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버는 거 없는데 이자는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재산을 매각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회사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네. 이자 비용인지 정확하게 확인 안 되지만 부채 비율이 300% 좀 안 되는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는 네. 유보율이 1000% 이상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네. 계속 이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속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나온 완전 바닥권에 산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오고 난 이쪽에 약간 상단 쪽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은 더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더 있을 네. 테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6,700원짜리 조금 안 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한 6,500원짜리 쪽 올라올 때 비중이 좀 크시니까 줄여 나가시길 네.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을 수익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수익 실현으로 네. 보지 않고 의견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반등이 나오면 6,500원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저기 웅진 코에예요. 코웨이요. 네, 정수기. 네, 정수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8,400원이고요. 네. 비중이 30%. 네, 78,400원에 비중 네.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저기 인건사에서 권해서 샀는데 네,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코웨이를 78,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왜 들고 계시는지 좀 모르시겠는데 이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최근에 산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네. 인건사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내주셔서 샀어요. 네. 근데 전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네. 증권사 가지고- 믿고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네. 글쎄, 매수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가지고. 어떨까 싶어서요. 그분들을 믿고 가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다라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증권사 그분이 소개해 준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직접 매수한 사람이 다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내 돈은 내가 자산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네, 왜 네. 모르고 사셨나 이거예요. 알고 모르는데 사셔야죠. 이제 그죠? 그냥 그분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만 듣고 사신 거잖아요. 제가 네. 웅진코에 지금 팔라고 하면 파실 거예요. 그분하고 네. 반대로 얘기하는데 네. 누구가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팔고 나면은 만약에 올라가면은 저는 나쁜 사람이고 그분이 맞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가치가 지금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시기 전에 확인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사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코웨이 증권사에서 얘기하던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코웨이는 괜찮아요. 넷마블이 이 코웨이 지분 가져가고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보면 렌탈 사업 쪽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이런 걸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이 렌탈 사업은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의 캐파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웅진 코웨이 때하고 뭐 도레이 케미칼 뭐 이런 웅진 케미칼, 웅진 그룹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저기 고점에 산 거는 아니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높게 샀지만 멀리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산 건 아니에요. 5년 동안 이렇게 2015년부터 5년 동안 쭉 왔는데 그 5년 상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기보다는 조금씩 내려오던 흐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저점을 좀 확인했는 그 정도 되니까 한 번쯤 반등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가는 거니까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회사는 안전하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올라오면은 내가 모르는데 뭐 천정부지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수익을 챙기시고 조금 더 내가 확인하고 그런 종목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웨이도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와 여기에서 여기 선거에서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목표가는 크게 잡지 않을게요. 위로 가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한 85,000원짜리 정도 올 거예요. 수익은 얼마 안 되죠. 한 6%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시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면 만족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고 확인되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내가 사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관점에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른 사람들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 전망은 긍정적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85,0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뭐지? 네.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0원에 10%요. 75,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어, 네. 알겠습니다. 올해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전자 7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5% 이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 비중은 10%밖에 안 되시는데 네. 금액이 크시다라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사셨나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까지 잘 버티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오긴 했지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LG전자라고 하면. 맞잖아요. 그죠? 가치 투자하셨다 생각하는데 수익이 지금 만족스럽지가 못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해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수익을 좀 챙기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는데 지금 자리에서 챙긴다라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 작년에 사셨던 때 그 시기 때일 것 같아요. 이때 보면은 들고 있는데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 들고 있다가 이제 팔 걸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닐까요? 그죠? 그 파는 거에 지금 최근에 LG전자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만들어내는 가전 쪽에 대한 압박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적은 북미에서 너무 잘 팔리고 이래서 굉장히 LG전자가 가전 쪽에 탑을 먹고 있는 건 맞는데 역시 또 트럼프라는 변수를 또 만날 수도 있다. 관세에 대한 어떤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 나오고 있을 때 또 챙겨놓고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0%, 10%를 100이라고 봤었을 때 가지고 계신 거에 한 40% 정도를 오늘 관점에서 조금 수익을 아주 그 40% 정도를 나눠서 조금씩 챙겨가시고 나머지 60% 정도가 남잖아요. 그죠? 네. 그 60%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목표가를 한 87,000원? 87,000원이요. 그 정도까지만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길게 더 보고 싶으세요? 길게 더 가져가고 싶진 않으시죠?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흐름 안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가파르게. 그 안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또 늘어져 난 길게 또 가져가려면 진짜 지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87,000원까지만 보시고 제가 네. 얘기한 대로 오늘 이 가격대부터 조금씩 매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40% 정도는 수익 실현 오늘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87,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해성 DS요. 네, 어떤 해성 해성. DS요? 예, 예.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7,000원이고요. 10%요. 27,000원에 비중 10%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산지 10일이 됐는데 네, 네. 계속 산 날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네, 네. 지난달 딱 31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것 예, 같습니다. 고점 찍었을 때 예, 예. 그 이후로는 계속 안 그래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응을 예.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예, 드릴게요. 예. 네, 네. 네, 전문가님 해성 DS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기업,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좋은 기업을 사는 건 좋은데 어디서 사는지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사셨는데 시장에 맞는 종목도 사셨는데 네. 예, 올라갈 때 높게 사셨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 게 제일 꼭대기에 샀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죠. 예. 지금 그럼 화면 어떻게- 보이세요? 네네. 얘가 코로나 이후에 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계속. 예. 근데 여기서 올라올 때 얘가 올라갈 때 흐름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올라갈 때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했나요?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올라갔다 했는데. 그죠? 네. 근데 네.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여기 올라갈 때 꼭지점 올라갈 때 꼭지점 지금 사신 가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올라갈 꼭지점이- 때 꼭지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저게 꼭지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사니까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되셨나요?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가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팍 사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좋다는 얘기만 듣고 판단도 사신 하지 거잖아요.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에 아주 간단한 이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냐, 네, 네. 내리고 있냐. 주가는 네. 무조건 오르고 내려요. 그냥 네.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오르면 내려와요. 네. 한 번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자꾸 올라가는데 아유 나는 못 사고 올라갈 것 같아 해서 따라 사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내려가기만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 회사는 괜찮아요. 지금 시장에 맞는 구도도 가져가 있고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가 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괜찮고 들고 네. 가세요. 일단은 비중이 안 크시니까. 이건 손절하지 마세요. 들고 가시고 오히려 네. 좀 떨어지면 더 사세요. 가격을 그 사람은. 드릴게요. 네, 한 17,000 가격대는 일단 두 번 정도 나눠 사세요. 네네. 네, 2번 정도 나눠 사는데 한 17,800원짜리 있죠. 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네, 내려올 수 있어요. 뭐 10%밖에 안 돼요. 예, 예. 네, 근데 놀라지 마세요. 네, 여기서 더 사면 다시 5%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근데 떨어져도 가능성이 있는. 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이제 판단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증권사에 좋다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좋다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밑에서. 그죠? 예. 근데 밑에 샀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네. 아닌가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랑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내려오면 더 살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17,800원에 사고 16,100원 정도에 더 나눠서 미리 준비를 해서 17,800. 나눠서 살 것 같아요. 네네. 이 좋은 회사를 왜 떨어지면은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사야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대로 17,800원 아래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직접 선택하시고요. 저는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추후에 한 23,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롱인더입니다. 매수가 44,000원에 비중 30%이신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44,000원이요. 네.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오롱인더도 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역시 지금 현재 관점에서 틀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의료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코오롱 인더는 역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가고 있는 4차 산업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설비 투자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생산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비 쪽도 역시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충분히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절하지 말고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가까지 더 보유하신 다음에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17만 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요. 상승 여력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금의 조정폭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금 삼성 SDS는 굉장히 무거운 회사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소외되긴 하지만 역시 플랫폼이나 앞으로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모든 게 자동화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앞으로의 기대감, 모멘텀이나 이런 재료들의 시나리오는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비중이 20%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떨어지면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텐데 내려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5만 8천 원대 정도 내려오면은 꼭 전화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회사는 안전하니까 손절보다는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면 전화 상담 한 번 더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인데요. 1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부 다 가격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EDGC 뭐 이슈 받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 자리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내일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매수가에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좋다 해서 신고가 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돌파하면 따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절 잡고 따라가는 게 이 종목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신고가 갖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있는데요. 내려가면 또 끝없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갔던 종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등시 나오면은 매도하시고 오히려 돌파가 나올 때 손절을 짧게 잡고 한번 따라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판단되니까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DGC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